자, 오늘 문법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독해로 들어가겠습니다. 독해 교재 보시고요. 자, 독해 조금 끊겨서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앞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독해하실 때, 자, 독해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냥 풀어도 풀 수 있는 독해는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근데 독해를 배워서 원래라면 틀렸을 그 몇 문제를 더 맞추는 겁니다. 개인마다 그 몇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몇 문제 올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독해를 1000문제를 풀건 2000문제를 풀건 그렇게 독해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조건 단어를 다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어떤 독해든 모르는 단어는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독해를 푸는데 나 단어 때문에 틀렸어. 나 단어만 다 알았으면 이 문제 독해 맞을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단어만 알았으면 풀 수 있었을걸? 혹은 내용 파악만 됐으면 풀 수 있었을걸?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내 문제점이 단어라는 판단이 들었어. 그러면 단어를 다 외웠어. 그럼 그 독해를 맞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다 외울 수도 없다고. 그렇다고 사전어 통찰 하나를 다 외울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문제점으로 잡으면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다고. 따라서 단어를 물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유리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단어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 첫 번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끊어읽기는 되셔야 된다. 끊어읽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구조를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문법 수업하다가 빌이란 단어 잠깐 정리했었죠. 그지? 그럼 보자. It bills the 블라블라야. 그러면 이때 bill은 무슨 뜻이야? 홍보하다. 그죠? 그러면 bill이 홍보하다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셔야 되겠지만 저때 bill은 어디 앞에 어디 뒤에 있고 주어 뒤에 있고 관사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의 위치와 그다음 덩어리들을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만 원래라면 틀렸을 문제들을 챙길 수도 있다. 마찬가지인 게 우리 이런 것도 공부했었어요. Time your feedback 이렇게 나왔으면 저때 time의 품사가 뭐야? 동사야. 왜냐면 소유격 앞에 있으니까. 그럼 저때 time은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 잡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지? 해서 최소한의 위치를 보시면서 가는 게 결국은 끊어읽기의 핵심이라 그랬고 구조를 보면서 읽는 눈을 계속 키우셔야만 되겠더라. 하나. 됐지? 두 번째, 논리관계 보시면 좋겠는데 논리관계 여러 가지 논리관계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딱 하나만 굳이 뽑자라면 결국 모든 독해는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될까?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럼 이걸 무슨 성이라고 부를까?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독해할 때마다 얘는 기본적인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독해를 하셔야만 되는 거다. 됐고, 자, 독해할 때 우리가 독해 내용 잘 이해하자고 독해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독해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한 문제를 더 맞출까? 내용 파악이 하나도 안 돼도 어떻게 하면 찍어서라도 가장 가까운 답에 갈까가 우리의 목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독해할 때 문제마다 문제 푸는 스킬들이 좀 달라져야 하는 건데 모든 스킬들의 제1번은 뭐? 선택지, 선지 분석한다. 됐어요? 특히 선지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선지가 뭘 의미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번 선지와 2번 선지의 차이점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지를 분석한다보단 선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지, 2번과 3번이 뭐가 다른지, 3번과 4번이 뭐가 다른지. 그래서 특히 다른 선택지에는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배경 지식 쌓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배경 지식은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사용제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해드렸죠. 그런 것들처럼 계속 배경 지식은 쌓으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까지 한번 큰 정리 한번 하고 자, 우리 문제 풀었는데 몇 번 풀었어요? 1번만 풀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635페이지. 네, 잠깐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요거보다 뭐 먼저 보고 온다? 오케이. 순서 고르기 먼저 본다. 설명드렸죠? 요건 나중에 혹시 시간 남으면 돌아오고 이건 혼자 푸셔도 되는 파트라 일단 뒤로 넘어갈게요. 순서 고르기 파트를 우리 찾아가 봅시다. 자, 719페이지. 챕터 5고 글의 순서 정하기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정리 잠깐만 하죠. 순서 고르기 독해입니다. 어떻게 푸셨어요? 현재까지.
뭐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순서교육 풀었잖아.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은 요만큼 한 두세 줄 정도 제시문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 A, B, C 보통 이렇게 나와 있고 A, B, C의 순서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특히 서울시 같은 문제에서는 5개 막 고르고 나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엔 거의 다 3개로 맞춰주고 있는 추세긴 한데 자 퀴즈 하나. 왜 꼭 3개일까? 저거 우리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 몇 지 선다? 5지 선다잖아. 그러면 3개의 순서를 고르려면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오 오랜만이다.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러면 6개. 6개 중에 A, B, C 하나 빼면 5개예요. 그래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3개 이상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A, B, C 3개 중에 고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ACB, BAC, BCA, CAB, CBC, C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치? 됐고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자,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자,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도 보통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얘 될 수 있는 대로 착실히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 읽어요. 얘 읽어요. 얘 읽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머릿속 로또를 굴리죠. A, B, B, A, C. 그죠? 물론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한 번에 착 잡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좋은 거고. 근데 읽었는데 A, B, C 순서대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봐. 제시문을 읽고 A를 읽으면 갑자기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순서가 A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러면 얘랑 원래 붙어있던 게 아닌데 얘랑 같이 읽어버리면 생뚱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는 걸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런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3가지 정도 챙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순서 고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제시문 읽고 A, B, C를 읽으면서 어떻게 연결되면 자연스러울까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되면 논리적일까 아닙니다. 그지?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 영어 강사, 저도 태어날 때부터 영어 강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영어 순서 고르기 독해 처음 수업할 때 이랬어. 자,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자연스러운 건 누구한테나 자연스러운 거야? 나한테나 자연스러운 거지. 듣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포인트는 자연스럽다라고 접근하면 이건 객관적 기준이야, 주관적 기준이야? 주관적인 기준이잖아. 자연스럽지 않은지는 내 거잖아. 이게 두 개가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려면 어떻게 연결되면 자연스럽다, 어떻게 연결되면 어울린다가 아니라 뭐 해주셔야 되냐면 같은 편 찾기 해주셔야 돼요.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하므로.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하므로. 왜? 일관성의 원칙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A랑 B랑 같은 편인지 B랑 C랑 같은 편인지 아니면 제시문이랑 B랑 같은 편인지 같은 편 찾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끼리 붙여준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되면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최소한 비슷한 단어끼리라도 뭉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 고르기의 첫 번째 원칙은 못 찾는 거다? 같은 편 찾기. 못 찾는 거다? 같은 편 찾기. 짜증나는 건 A랑 B랑 C랑 다 비슷해. 다 같은 편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저저번 주죠. 귀납법, 연역법 얘기 잠깐 했었죠. 귀납법은 뭐에서 뭐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연역법은 뭐에서 뭐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그죠?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근데 기본적인 독해는 연역법이다. 따라서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문 내용에서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독해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라는 게 그냥 2개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신뢰입니다. 둘 중에 뭐가 먼저야? 4가지 요소가 먼저야. 왜? 그냥 그게 자연스러우니까가 아니라 4개가 있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야? 4개가 먼저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그래서 큰 내용, 작은 내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결어, however 같은 거, for example 같은 거, 연결어들은 항상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우리 독해 나왔던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제였던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 문제인데, 10년 전 독해 문제인데,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어. 근데 A번엔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서는, 죄송합니다. A번에서는 스웨덴이랑 불가리아 얘기가 있었고요. B번에서는 영어로 쓰죠. 유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C번에서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순서 골라보세요. 내용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요 단서만 가지고 순서를 고르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연습이 돼야 그 원칙에 맞춰서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무슨 편 찾기? 같은 편 찾기. 뭐랑 같은 편이야? A랑 B랑 같은 편이고 C는 다른 편이에요. 그럼 C는 요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일관성이 깨지니까. C는 앞에 나오든가 뒤에 나오든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붙어 있으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뒤에 있어야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답은 A, B, C였을까? 아니에요? 왜? 왜? 그냥 A, B, C는 답이 아닐 것 같으니까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유럽이 큰 거야? 스웨덴이 큰 거야? 유럽이 당연히 크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봐봐. 유럽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고를 때는 같은 편끼리 묶고 다른 편 일단 분리하고 연결어, 그러나 같은 연결어 신경 쓰면서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신경 쓰는 거고 마지막 비슷한 내용일 때는 무슨 내용에서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원칙을 보시는 게 하나. 그리고 이거 안 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 제가 지금 써드린 이거 안 통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쉬워요. 이거 안 통하는 건 뭐냐면 일화체라고 불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일화체라는 건 실제 있었던 일화. 야, 이런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실제 겪었던, 혹은 다른 사람이 실제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저런 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어진 사건이니까 무슨 순서일까? 시간 순서겠죠. 우리 시간 순서도 멋있게 영어로 한번 써보자. chronologically, 시간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 했었죠? 한번 했던 것 같아 쓴 건데. 그죠? chronologically, 뭐, 시간 순서로. 일화체는 저렇게 비슷한 거 찾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건데, 실제 이거는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들어가 보죠. 719페이지 보세요. 자, 중요한 것만 찾자. 자, 가로 1번. 유의어의 동그라미. 가로 1번 유의어. 두 번째 줄 유의어 보이세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끼리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괄호 2번 갑니다. 자, 두 번째 줄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의 밑줄.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 뭐 비슷한 것끼리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유의어 찾는 거랑 비슷하게 반복되는 단어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가로 3번 갑니다. 반대되는 단어나 유사한 단어 지시어 쭉쭉쭉 있습니다. 여전히 유사한 단어의 밑줄. 됐어요? 그리고 저 밑에 유기적인 구조의 밑줄 쳐봐. 유기적 구조라는 게 뭘까? 말은 쉬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말은 얼마나 쉬워. 근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건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비슷한 내용끼리, 그 얘기야. 비슷한 내용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번 갑니다. 비슷한 표현의 밑줄. 됐죠? 다 똑같은 얘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써 있습니다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 찾아라? 비슷한 내용 찾아라. 요거 얘기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다 읽으시면 오 좋은 말인데 포인트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챙겨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몇 가지 팁은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가 붙은 명사가 어나 언이 붙어 있는 명사가 있고 똑같은 명사인데 더가 붙어 있는 명사가 있다라면 뭐가 먼저일까? 어나 언이 붙어 있는 게 먼저고 더가 붙어 있는 게 뒤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dog이 있고 the dog이 있으면 이때 포인트는 똑같은 단어라는 게 포인트야.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a dog이 있고 the dog이 있으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는 나의 개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사람 얘기할 때 뭐가 먼저고? 풀네임이 먼저. 이름과 성 같이 나와 있는 풀네임이 먼저. 그 다음에 성만. 경우에 따라선 이름만 나와 있는 게 뒤 얘기입니다. 마이클 잭슨 얘기가 만약 나왔다고 보자. 그럼 마이클 잭슨을 처음 쓸 때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스터 잭슨이나 혹은 그냥 마이클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있고 그냥 마이클이 있으면 뭐가 먼저인 거야? 마이클 잭슨이 먼저인 겁니다. 풀네임 먼저고 이름이나 성만 있는 건 그 뒤에 붙는 겁니다. 됐죠? 몇 가지 팁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명사 확인해야 되는데 이 대명사 확인은 사실은 문제 풀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 풀고 나서 검토할 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몇 가지 팁은 있습니다만 이 팁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1 원칙 하나 순서 고르기 할 때 이거 다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일단 하나 신경 쓰는 거야.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다. 무슨 편 찾기? 같은 편 찾기. 자, 가자. 문제 보죠. 자, 단원별 확인학습 1번 가보겠습니다. 좀 읽어보죠. Large animals, 큰 동물들이 are actually less dangerous. less의 별표 less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유는 얘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야. 그러면 그냥 dangerous는 위험한, less dangerous는 덜 위험한 거니까 위험하지 않은 거야. 큰 동물들이 위험하지 않아요. To hikers에게 than smaller one, 작은 애들보다 오히려 큰 애들이 위험하지가 않은 겁니다. 됐어요? 밑으로 갑니다. 자, common sense입니다. common sense 뭐? 상식. common sense가 상식.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 이게 상식입니다. common sense가 tells us,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뭐라고? We should avoid tiger, bears and other larger threatening animals를 피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라고 써 있어요. 됐지? common sense의 별표. 상식 나왔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 중에 많이 나오는 전개 방식 뭐? 통념 비판. 얘기 안 해드렸나요? 통념 비판이 뭐야? 통이 뭐야? 통? 보통 가지고 있는 념, 생각.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생각해봐. 사람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게 잘 됐어. 그럼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글을 써.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글. 통념 비판입니다. 됐죠? 그럼 아예 대놓고 나온 거야.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미 위에 나왔어요. 그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위험하지 않다 그랬잖아. 위에서. 이미. 됐죠? 이 정도 글의 내용만 이해하시고 A번 갈게요. even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lose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목숨을 from allergic reaction to common B입니다. common B의 밑줄 그냥 B에만 밑줄 벌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재심문과 A는 일관성이 있어 없어? 별로 없는데 왜 재심은 어쨌든 누구 얘기야? 큰 동물 얘기야. 근데 1번은 누구 얘기야? B 벌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됐어요? 그리고 작은 동물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써있는 게 A번이에요. 됐나? 그럼 B번으로 넘어가 보자. B번 갈게요. 매년 only a few people, 몇 명의 사람들이 are attacked, 공격을 당합니다. by tigers, 누구에 의해서? 호랑이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몇 명만 받습니다. 됐어요? 앞에 보세요. 지우자. 50%입니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몰라요. 어떤 경우는 50%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50% 적을 수도 있잖아. 그죠? 월급이 50% 올랐어 그러면 많이 오른 거지. 근데 뭘까?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라고 설문조사에도 50%가 나왔어. 그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잖아. 실제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라고 물으면
얘가 한 80%밖에 안 나온대. 어딜 가나 이상한 20%가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있어. 아니면 장난삼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간. 그래서 50%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붙었습니다. 많아 적어. 적다는 얘기잖아. 그럼 a few 무슨 뜻? 조금 약간이잖아.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몰라. 근데 only a few니까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죠. 그럼 only a few people are attacked 공격을 받습니다. by tiger. 그럼 결국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의 공격을 받는 사례 많다야 적다야? 적답니다. Most of these incidents 이 사고들의 대부분이 are 발생되어집니다. by the people themselves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지들이 실수하는 거지 동물들이 아니야. 특히 큰 동물들이 아니야. However 별표 그러나 more people are killed 죽임을 당합니다. bite from the small poisonous snake than by these large animals. small의 밑줄. However 뒤에 큰 동물, 작은 동물, 작은 동물. 됐습니까? 저는 B번 뒤랑 A번이랑 A번 앞이랑 일관성이 있는데요. 됐잖아. B번 앞은 큰 동물, 작은 동물. 어쨌든 큰 동물 얘기. B번 뒤는 큰 동물, 작은 동물, 작은 동물. A번 처음에 뭐? 작은 동물. 됐어요? 그럼 C까지 가자. C. but 별표. 그러나 smaller animal들이 are actually more threatening than bigger animals보다 더 위험합니다. 라고 써있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자, 글 전체가 큰 놈보다는 오히려 작은 놈이 더 위험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근데 C가 A, B보다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비슷하다 그랬어. 그럼 비슷할 땐 판단 기준은 뭐? 더 크냐 작냐? A번 가봐. B의 밑줄. B, 동물. B-E-E, 벌. B-E-E. B번 뒤에 가봐. 스네이크의 밑줄. 뱀. C번 가봐. small animals. 뭐가 먼저야? C가 먼저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응? 그럼 어쨌든 C번 좀 더 읽어보자. 더 작은 동물들 위협적입니다. To overcome advantage of their size. 사이즈의 disadvantage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동물들은 발전시켜 봤습니다. 쓸모있는 무기들을 서치의 밑줄 무슨 사야 이거? 알아야 돼? 전치사. 뭐뭐 같은. 자, poison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wild. 야생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포이즌 같은 쓸모있는 무기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까지요. 됐지? 자, 그러면 앞에 일단 지워졌구나. 이 글은 다 똑같은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큰 동물 위험하다? 아니요. 작은 동물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근데 비슷할 때는 뭐가 판단 포인트? 비슷한 내용끼리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이 판단 포인트. 됐지? 그러면 C가 제일 처음. 그 다음 A하고 B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B 뒤랑 A번 처음이랑 똑같이 붙는 거 맞나요? 그러면 답은 C, B,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면서 어울린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남으면 보시는 거야. 됐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되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연결되면 논리적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어울린다로 접근하시면 한두 끝도 없어요. 똑같은 자리 그냥 맴돌 뿐이고 발전이 없을 겁니다. 까지.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 2번 가자. If you are wondering 궁금해하고 있다면 why your salary is so low. 월급이 작아. 왜 월급이 작은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ask 물어보세요. This question. were 우리 배운 거 써먹자. were의 밑줄 조. you의 밑줄 주. inattentive의 밑줄 연. 조주연입니다. 왜 썼어요? 물음표. 의문문이니까. 그죠? 자, 그냥 attentive는 주의 깊은 거야. 그럼 inattentive는 주의 깊지 못한 거니까 산만한 겁니다. 됐나요? 당신이 산만합니까? As your kindergartner. kindergarten 어디? 유치원. 유치원생으로서 네가 산만했었습니까를 물어보라고. 됐습니까? 나 월급 왜 이렇게 낮지? 그러면 야, 너 유치원 때 혹은 유치원 때 산만하다는 소리 들었었니? 혹은 산만하다고 평가 받았었니?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됐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A번 갈게요. While these finding의 밑줄 이 발견이래. 이건 뭐 따로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발견도 아니고 이런 발견들이래. 그럼 앞에 뭐가 발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시문에 발견이 있었어? 없었잖아. A가 제일 처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없어요.
그죠? 그 정도 판단은. 자, 이건 판단하시고. 자, 뒤까지 읽죠. 이런 발견들이 may seem discouraging,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연구자들이 봅니다. it another way,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보는데 그들이 씁니다. early behaviors, 초창기의 행동들이 자, modifiable이네. modifiable 요즘 하시고 modify 뭐하다? 수정하다. modify 수정하다. 그럼 modifiable 수정 가능합니다. 인더스트 연구에서 됐습니다. 그런가 봐. A번 뭔지 모르겠고요. 자, B번 가자. According to 30 years study, 3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후부터 가로치고요. were distracted kindergartner. 일단 kindergartner의 별표치고. 왜 난 kindergartner하고 이렇게 반가울까? 최시문이 있었으니까. 그럼 distract는 무슨 뜻이야? 그것도 많이 나온다는데 생각보다 많이 놓치세요. attract는 원래는 끌어당기다. attract 뭐하다? 끌어당기다. 특히 사람의 관심을 끌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attractive가 되면 매력적인, 원래는 관심을 끌어당기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attract, 끌어당기다 혹은 관심을 끌다. 그러면 distract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 산만하게 하다. attract는 관심을 끌다. distract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다. 산만하게 하다. distracted kindergartner입니다. 산만한 유치원생인 그 학생들이 earned 벌었습니다. less money, money도 밑줄. 또다나 less money 같이 밑줄 치자. 얘가 왜 반가울까 나는? 돈 얘기 어디 있었습니까? A번에 돈 얘기 있었나요? 아니요. 돈 얘기 없었어. 제시문이 있었잖아. low salary, 낮은 월급. 낮은 월급이랑 less money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됐죠? 이건 빼박인 것 같은데 뭐가 A랑 제시문과 붙어 있을까? B. 아직 C를 안 읽었지만. 됐죠? 좀만 더 갑시다. 자, 평균적으로 자, in their story 30대에 대한 their more attractive classmate did입니다. 뭐 됐고요. 자, C번 갑니다. In other words 무슨 뜻이야 이거? 자, 그럼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연결어 넣기 문제도 연결어 정리할 건데 실제 요즘엔 연결어 넣기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연결어들은 계속 꾸준히 가면 정리할게요. 자, 하나하나 가죠.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 다시 말해서. 그럼 언제 쓰는 거야? 다시 무슨 뜻이라고?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라고. 그럼 앞에 내용은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하는 거지. 원래 뜻이 다시 말해서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in other words가 나오고 앞으로 쭉 정리할 것들은 얘네 앞에 있는 내용과 얘네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약 설명이라고 불러요. 앞에 말을 쭉 하고 걔네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앞 내용과 똑같은 얘기가 연결돼야 돼요. 비슷한 거 뭐 있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at is to say, 뭐?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거? That is인데 헷갈리니까 아예 컴마까지 같이 외우시는 게 편해요. That is, 컴마. 무슨 뜻? 즉, 다시 말해서. Namely, 즉, 다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namely 나왔는데 뭐 이름적으로 읽으면 안 돼. namely, 즉, 다시 말해서.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그럼 간단히 말해서라는 건 앞에 쭉 얘기한 다음에 앞에 내용을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준다는 얘기잖아. 친절하게도. 똑같은 거. in brief도 간단히 말해서. 하나 더.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인데. in a nutshell. 이렇게 써도 무슨 뜻? 간단히 말해서. 얘네 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즉 간단히 말해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다 똑같은 거다.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똑같이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됐어? 이해되세요? 는? 얘네 앞에 있는 거 얘네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if 만약 the behavior is caught early enough네요. 충분히 빨리 잡힌다면
Perhaps 아이가 can learn, 배울 수 become more attentive over time.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Which could help them later in life.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써 있습니다. C번은 돈을 적게 번다는 얘기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고칠 수 있다가 B에 있었어? A에 있었어? A에 있었잖아. 그럼 다시 가자. B부터 가자. B는 돈 잘 벌어 못 벌어? 돈 못 벌어. A 중간 이후부터는 근데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어. C번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럼 뭐랑 같은 편이야? 다시 제시문이랑 B랑 같은 편이고 A랑 C랑 같은 편이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B가 제일 먼저. 그 다음 A, C 붙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읽고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자연스럽네가 아니라니까. 아예 조금 쉬운 문장이라도 문제 푸는 원칙들을 지켜가야 돼. 비슷한 것끼리 계속 붙이고 같은 편끼리 계속 붙여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자, 넘어가죠. 3번 계속합니다. Life, 인생이 can be like입니다. be like 무슨 뜻? be like, 비슷하다. be like, 비슷하다. 그냥 like는 뭐 좋아하더란 뜻도 있죠. 근데 be like는 비슷하다야. Life, 인생은 can be like, 비슷할 수 있습니다. Riding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 인생을 비유하는 거 너무 글 많습니다. 뭐 이런 거요.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꾹 참고 가다 보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쓰고 그 밑에 이런 점이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뭐 바다를 항해합니다. 가끔 폭풍우가 불고 뭐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인생과 비슷합니다. 야구가 있습니다. 자, 10번 나가서 3번만 쳐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인생을 여러 가지 거에 비유하는 거. 여기서는 인생은 뭐랑 비슷하대? 롤러코스터랑 비슷하대. 뭐 그럼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롤러코스터랑 비슷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올라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인생에 대한 비유에 대한 글입니다. 어쨌든 A 갑니다. There are ups and downs입니다. ups and downs 뭐가 있습니까?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유식한 말로 써볼까요? fluctuate는 동사 뭐하다? 왔다 갔다 하다. 들쑥날쑥하다. 됐어요? 그럼 ups and downs를 fluctuation으로 고칠 수도 있겠네요. fluctuate, 들쑥날쑥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변동되다, 변하다. 자, fast and slow part도 있습니다. bump and shaky part도 있고요. and even times when you're upside down. 네가 꺾고 뒤집힐 때도 있습니다. 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You can control which way the track will retake you입니다. 어떤 길로 그 트랙이 너를 데려갈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A번 읽었습니다. 제시문이랑 비슷한데? 그렇잖아. 자, 특히 거꾸로 뒤집힌다는 면에서 이건 거의 롤러코스터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거꾸로 뒤집힐 일은 거의 없잖아. 근데 롤러코스터는 뒤집힐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건 롤러코스터 이야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B번 가자. When it's over, 끝났을 때 You will see that is really cool.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you couldn't see when you first started입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좋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C번까지 가자. When you are at the bottom, 네가 어디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bottom 뭡니까? 밑바닥, 바닥에 있을 때. Come on. You can see only what's right in front of you. 네 바로 앞에 있는 거 밖에는 못 봐요. 자, but 그러나 when you get to the top, 탑 위에 올라가면 you can see the whole picture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We're not starting out, 자, accept, 받아들인다. How you feel and try to enjoy the ride라고 써있네. 너무 쉬운데. 자, 제일 마지막은 뭘까? B, 왜? 끝났다는 말 써있으니까.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됐죠? 그리고 제시문과 비슷한 건 뭔다?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 C, 마지막에 B 끝났을 때. 됐죠? 그럼 얘는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만 하나만 가자. 그래도 제시문과 A가 똑같은 단어는 없지만 완벽하게 비슷한 내용이다.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단어 하나만 보자.
다시 한번 쓰자. 인생을 비유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를 다른 말로 메타포죠. 메타포 보통 은유라고 많이 배우시는데 메타포 은유보단 비유가 더 알맞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 비유법 있죠. 비유법이 뭐 있어요? 지규밖 보통 지규밖에 생각 안 나. 왜냐면 지규가 제일 찾기 쉽거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있으면 지규잖아. 그죠? 뭐 지규법, 은유법, 나머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상황을 다른 것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롤러코스터에 빗대서 뭘 설명하는 거야?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됐어요? 뭐 그 정도만 보시고 앞으로 계속 메타포 나올 거니까. 자, 4번 갑니다. 어우구야. 제시문 있어 없어? 4번 제시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뭐는 있습니까? 무려 4개나 있습니다. A, B, C, D. 4번 없어요? 예. 뭐야? 옛날 시간 없어요. 잠깐 봐봐. 이거 헷갈린다. 자, 보이면 줘. 3번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단어. 아, 진짜?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오케이. 하나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보죠. 자, 다른 거 됐고. 자, 가끔씩 우리 일행직 문제에서 특히 서울시가 그런 게 좀 많은 편인데 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보통은 몇 개의 순서를 골라라? 3개의 순서를 고르라는 문제가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몇 개? 4개 이상의 순서를 골라달라는 문제들도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까 3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됐어? 3팩토리얼에서 6에서 하나 빼면 5개야. 근데 4개나 혹은 5개를 순서를 고르래요. 그러면 머릿속엔 되게 복잡해집니다. 4개 고르라고 하면 4개 다 읽은 다음에 다 맞추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4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3, 12에 그죠? 4팩토리얼이니까 24개의 경우의 수고. 얘는 5, 4, 20에 60에 120 경우인가? 맞죠? 5팩토리얼이니까 나 썩 잘하는 것 같지? 되게 뿌듯하다. 계산했어. 자, 120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얘기는 이걸 다 해보란 얘기야? 아니에요. 4개 이상의 순서를 고르라고 나오면 결국은 이건 뭐가 중요하다? 다시 선택지 중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4번은 좀 이따 풀대. 어쨌든 가자. 이것만 써볼게.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됐어? 그러면 자, 4개를 고르래. 그러면 4개를 읽으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뭐만 고르는 거야? 처음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뭘까? 그 다음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맞춰가는 거고 선택지 중에서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선택지에 딱 정해져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그러면 만약 이 글을 읽다가 제일 처음에 나올 게 A, B, C, D 4개 중에 하나만 잡아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라고. 뒤에까지 고를 필요가 없이. 됐어? 근데 우리 보통 시험 문제는 봐봐. 항상 이렇게 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A를 제끼고 B가 시작하는 거 알았어. 그래도 B 중에서 뭔지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하나만 골라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일단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는 4개 이상 고르라고 하면 선택지 중에서 판단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그리고 요 뒤에 거를 좀 복사를 좀 해서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